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비트하고 상위 알트, 그 다음에 하위 코인들이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랑 다 맞물려서 다 같이 올라가든, 다 같이 올라간다 그래도 누굴 봐야 되냐면 하위 알트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트하고 같이 안 올라가도 하위 알트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면 결국에 구조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23년도 이후에 정점을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알트코인들은 비실비실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위 알트코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 코인들, 상승 못한 코인들, 하위 알트라고 지정된 코인들은 과거 시점부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점이 하위 알트 지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이 라인에 맞춰서 같이 올라갔어요. 하위 알트들이. 지금은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과거랑 똑같이 야, 비트 못 가니까 쟤네 못 간다. 과연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변화를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 속에서 하위 알트들에 대한 현 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트하고 상위 알트들은 4개월 전부터, 그죠? 4개월 전부터 못 간다고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네, 한참 됐잖아요, 벌써. 근데 아직도 얘네를 들고 있으면서 얘네 언제 갈까요? 이러면 그거는 참 애매한 위치가 될 것 같고, 아직도 못 가면서 하락만 주구장창 됐었던 하위들에 대한 기준을 본다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장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85%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가져온 코인인데 마이너스 85% 빠졌습니다. 우리 현주소랑 비슷하지 않아요? 현재 적게 빠지신 분들이 뭐 한 4, 50%될 거고, 좀 많이 빠졌으면 5에서 한 70%될 거고, 좀 더 빠지면 뭐 한 요 정도 됐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우리 자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안 갔냐라고 따진다면 그거는 몰라요. 대신에 왜 비트하고 상위 알트는 주도했는데 하위 알트코인들은 주도 대상이 안 됐냐? 어떤 것 때문에 특별하지 못했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비트하고 상위들은 모든 저항을 뚫어준 케이스. 이게 돌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냥 딱 도장 찍힌 것처럼 그게 딱 도장이 찍혔어요. 하위 알트코인들은 계속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 이거를 지금 4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4년째. 4개월이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이니까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죠?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얘 이제 월드코인 예신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자리 한번 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반등일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샀는데 여기 물려 있어요. 근데 얘 여기 바닥 찍고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왔네? 자, 이거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월드코인한테 이 부분은 뭐냐면 하락으로 인한 그냥 기술적 반등이 중간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지금 이 뭐 부분을 먼저 보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단기 돌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 바닥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포인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하죠. 하락이 됐다가 일정 구간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다 기술적인 반등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다 이래요. 지금 어떤 코인이든 중형, 소형 코인들 중에서 상승 못한 하위 코인들 중에서는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동안의 모든 저항 돌파가 단계별로 있는데 부셔졌다가 단기 반등, 다시 부셔졌다 단기 반등, 부셔졌다 반등,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역으로 바로 앞에 있는 저항부터 뚫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번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좀 예시를 들고 좀 가져왔는데, 사실 월드 같은 부분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총 한 세 차례 정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 관점으로 그냥 돌파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아직 도달을 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이번에 왜 하필 이 당시보다 왜 지금이냐 이거예요. 왜 지금이냐, 이게 포인트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하는데,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비트하고 상위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위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에 대한 간격 폭에 대한 비율, 상승 범위, 수급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지수 쪽, 그게 상승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따졌을 때 비율로 크게 나타나는 쪽이 하위 코인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범위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그냥 무작정 많이 빠졌으니까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좋게 봐야 되는 대응 준비를 하자.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봐요. 25년도면 그냥 얘로 본다고 했을 때 얘도 가격이 높거든요. 25년 여기니까, 그죠? 많이 올라와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 폭을 따지게 되면 어, 대략 상승 범위가 한 460%에서 470%가 돼요.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면, 여기가 24년도 연말이니까 약 460, 470%, 말이 470%지 이게 가능할까요? 코인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이번에 해외 거래소 쪽에 올라간 코인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1년 동안 빠진 게 이틀 동안 복구됐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코인들이 매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데 왜 현물인 시장,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고 있냐면, 누가 먼저 뚫어줬냐예요. 지금까지 계속 밀렸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밀렸는데, 이번에 반등 시도했다가 밀리고 또 빠지고, 반등 시도했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 다시 반등 시도해서 먼저 뚫어준 애가 스타트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왔어요. 코앞까지. 오늘도 보게 되면 뭐 크레딧 코인이나 뭐 솔레이어, 뭐 사인, 토카막 이런 코인들 잠깐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죠? 자, 이걸로 잠깐 보면 아직은 밈이에요. 굉장히 약해요. 근데 뭘 해주고 있어요? 시도를 해주고 있죠. 이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코인들 이게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밀려버리게 되면 요만큼 가서 요만큼 올라온다 그래도 어차피 이만큼까지 못 가지 않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 그러죠. 기존 라인에 커트라인이 여러 차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붕괴, 반등, 붕괴, 반등, 붕괴, 반등 하다가 하나만 뚫어주게 되면 시세 전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락 비율이 감소되고 상승 비율이 높아진다는 개념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하락 비율이 계속 감소해서 마지막 종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전환되는 시점 포인트가 첫 번째 저항을 뚫었을 때 상승 비율이 높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하락 비율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많이 빠질수록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감소하는 것만큼 상승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뭘 뚫었냐? 그게 아니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자꾸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 시세가 좀 세지고 있거든요. 아직 티는 안 나지만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던 자리가, 첫 번째는 이제 여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입니다. 이쪽 구역에. 왜냐면 지금 위치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막 40%, 50%까지 빠졌어요. 국내 거래소는 그렇게까지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날 10월 10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도 뭐 한 10%에서 20%대
그 정도에서 스탑이 돼 버렸는데, 결국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구간을 먼저 뚫어준 코인이 등장이 되었을 때 게임이 시작된다. 근데 너무 가깝게 있죠.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선인데 이렇게 맞다가 밀린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다시 시도할 거거든요. 이거 이번 주, 사실상 이제 이번 달부터 스타트가 됐고요. 12월까지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상승 못한 중소형 코인들이. 그거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믿든 말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든지 그건 자율이겠지만, 검토한 부분 중에서는 너무나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면서 계속 끌고 오신 분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전환 시점을 통해서 어떠한 기회가 생길지 꼭 그 부분에 마지막 지점에 가서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상승 관점에 대한 알트코인들을 얘기 드릴 거고, 종료 시점까지 같이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연말에는 오히려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라인 좋아질 거예요. 매주 그 차트 라인 자체가 형성이 될 때마다 증가되는 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주봉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CTC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상 못한 큰 시세가 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예시로 든 거고, 대부분의 이런 코인들처럼 누적이 된 알트코인들의 관심사가 현재 집중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홀딩해서 쭉 가져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홀딩 싸움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지션을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내용 들었을 때 알트코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좋을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종료가 될 시점까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똑같이 마이너스 70%, 똑같이 마이너스 50%인데 누가 더 질기게 홀딩할 수 있겠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